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영상 올립니다. 저도 바빠서 3일은 쉬었고, 그러고 보니까 오늘 대통령 취임식이라서 도대체 이 양반이 어떤 양반인지 궁금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 윤석열 대통령 취임사를 한번 보고서, 어, 굉장히 생소한 단어들이 이전 대통령들과는 전혀 다른 생소한 단어들이 나오길래 이건 뭐야? 그래갖고 관심을 갖고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 윤석열 대통령의 머릿속을 훑기 보니 플라톤과 이건희가 동시에 보인다. 예, 저에게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먼저 저는 원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 정책이라든가 이런 거 지금 경제가 보기에 일반 사람들 보기에 지금 답이 없는데 이 안 좋은 시기에 대통령을 맡아서 어떻게 나라를 하실래나 이제 그런 얘기를 봤더니 제 마음에는 무척 드는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먼저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세계 시민 여러분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에? 이거 뭐 줄리어스 시저야, 플라톤이야. 그래갖고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저는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이제 주식 공부하다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 보다가 보면 그 오너들의 이제 비전을 보죠. 그래서 PMI 지수를 보통 보죠. 그러니까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거 보는데 그런 게 사실 이제 전 세계 제조업 강국이 독일, 일본, 한국입니다. 독일, 일본, 한국인데 그 한국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업을 갖고 있고 특히 이제 후진국에서 필요한 제조업 기술을 가장 많이 갖고 있고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한국 경제를 1988년 88년도까지의 그때까지의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 그다음에 88년부터 그 IMF 때까지 이제 10년의 제조업 산업 구조, 그다음에 IMF 이후에 이제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그런 제조업의 세 가지 단계를 갖고 있는데 1988년도까지 우리나라 제조업을 그쪽 PMI 제조업 그쪽 산업의 PMI 지수는 거진 마지 못해 죽지 못해 하는 거지 돈 벌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죠. 그래서 정말 그런 거를 멀쩡히 갖고 있는 독일과 일본과 달리 멀쩡히 갖고 있는 우리나라는 정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책임이 있죠. 역할도 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역사적인 자리에 함께 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싱가포르 대통령, 그리고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을 초청했어요. 중앙아프리카는 스와힐리어라는 말을 쓰는 이름이 중앙아프리카인데 사실 사하라 위쪽은 좀 괜찮죠. 이슬람교 쪽으로. 이쪽은 이제 숲인데 콩고처럼 그렇게 자연이 다양하진 않지만 기아와 내전, 전쟁이 아주 심해서 고통을 많이 받는 그런 나라 대통령을 초청하셔서 앉혔더라고요. 왕치산 그, 중국,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미국, 캐나다, 일본. 그래서 이제 제일 눈에 띄는 게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에요. 이 세계 시민 구성을 이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도 이 중앙아프리카하고 인도네시아, 중앙아프리카는 저개발국, 인도네시아는 개발도상국이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주신 2년간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헌신해 주신 의료진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이렇게 나왔죠. 와, 안목이 커졌어요. 멋져요. 지금 전 세계는 팬데믹 위기, 질서의 변화와 공급망 재편, 이게 지금 중국 때문에 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문에 공급망이 지금 서플라이 체인을 다 바꾸고 있죠. 기후변화, 식량과 에너지 위기,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 후퇴, 어느 한 나라가 독자적으로 또는 몇몇 나라만 참여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들이 직면해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가 복합적으로 인류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고 있습니다. 인류 사회.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국내적으로 초저성장, 대규모 실업, 양극화, 다양한 사회의 갈등으로 공동체의 결속이 흔들리고 와해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플라톤, 소크라테스, 소피스트, 그러니까 플라톤의 스승인 소피스트는 말로만 정치를 하는 소피스트들과 엄청 싸웠죠. 그랬는데 단어의 정리를 못했었죠. 업의 개념, 그러니까 단어의 정의.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에서도 우리가 쓰는 단어의 재정립부터 시작이 됐는데 반지성주의라는 말을 했어요. 지성에 반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성이 뭐냐? 가방끈 길고 좋은 학교 나오고 뭐 이런 게 지성이냐?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견해가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입장을 조정하고 타협하기 위해서는 과학과 진실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데서 제가 이건희 회장님의 신경영과 유사한 걸 봤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다라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정의를 한 거죠. 이 지성주의. 그러나 국가 내부의 지나친 집단적 갈등에 의해서 요 지성이라는 단어의 진실을 왜곡을 하고 합리라는 단어의 진실을 왜곡하고 자기가 보고 싶고 득은 사실만을 채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방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고민했던 게 이거였죠. 소피스트들의 그 말장난. 언어는 맞는데 실제로 행동은 안 되는. 결국 소크라테스는 죽었죠. 그걸 잘 알고 있는 이제 플라톤이 언어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죠. 이러한 혼란스러운 사람들이 다 학력도 높아지고 정보도 많아지고 막 깨어나는 것 같은데 개념이 안 잡힌 상황에서 말이 난무하고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용기 있게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책임을 부여받게 된 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고생할 각오를 하셨나 봐요.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또 세계 시민과 힘을 합쳐 국내외적인 위기와 난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이런 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처음으로 좀 안목이 큰 사람, 이건희 회장이 글로벌 탑 뭐 이런 거 얘기할 때처럼 안목이 크게 잡았네요.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보편적인 가치, 참, 이 보편적인 가치가 플라톤도 그렇게 고민했던 거 아니에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근데 이 보편적 가치가 자유다. 플라톤의 자유는 있는 사람의 자유와 없는 사람의 자유를 분간을 해서 얘기를 했죠. 그러나 이 자유, 참, 코로나 때문에 뭐 더 그랬지만 한 몇 년간 우리가 자유가 없었었죠. 몇 명 이상 만나지도 못하고 입에다가는 다 재갈을 물어야 되고 그랬었죠.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단어 갖고 소피스트들이 장난을 많이 쳤거든요. 플라톤이 이 자유의 개념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비유를 많이 들었죠.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됩니다.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자유로운 시장, 이 자유시장 경제, 뭐 중국의 왕岐산 보주석, 전 보주, 뭐 그런 분, 뭐 자유로운 정치적 권리 이런 거 뭐 없죠. 지금 다른 나라들은 거기 오신 몇 나라들은 없죠. 번영과 풍요, 경제의 성장은 자유의 확대입니다. 자유, 세계 시민, 자유는 보편적 가치다.
우리 사회 구성원이 자유시민이 되어야 한다. 막 최근에 참 뭐 자유 그렇죠. 이는 어떤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 방지된다면 나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 자유마저 위협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이 자유라는 것도 언어적 개념이 안 잡히다 보니까 아, 뭐 남자 여자도 선택하는 게 내가 자유야. 내가 너 욕하는 거 자유야.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었었잖아요. 내 자유라는 뜻은요. 나 때문입니다라는 뜻이거든요. 나로부터 유래한다는데 남을 괴롭히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죠. 한자를 봐도 나로부터 연유한다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기초, 공정한 교육과 문화의 접근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런 것 없이 자유시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분명히 우리나라 이 3D 산업과 아프리카와 관련된 일을 시작할 겁니다. 그런 의도가 밑에 놓여 있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유엔 헌장에서 얘기한 그 30개 항목에 대한 얘기가 지금 이 연설문에서 곳곳에서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자유가 유린되거나 자유시민이 되는데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모든 자유시민을 연대해서 도와야 합니다. 그리고 개별 국가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기아, 빈곤, 이 대표적인 게 지금 중앙아프리카거든요. 이번에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오셨는데 기아와 빈곤이 지금 대표적인 곳으로 오셨고 공권력과 군사력에 의한 불법 행위로 개인의 자유가 침해되고 자유시민으로서의 존엄한 삶이 유지되지 않는다면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자유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공정한 규칙, 연대와 박애의 정신을 가져야 합니다. 칼잡이 검사지만 그래도 뭐 검사 출신이지만 아주 핵심적인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 여러분, 이제 국내 문제를 눈을 돌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원래 경제쯤 보려고 그랬는데 경제도 아주 방향을 잘 잡았어요. 우리나라는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할 뿐 아니라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그렇죠. 근데 답이 기가 막힌 이건희 회장식이에요. 저는 이 문제를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이 막 지금 가계부채, 금리 인상, 그 다음에 다 죽어가는 제조업, 이거를 천천히 하려면 안 돼요. 확 해야 됩니다. 그 도약과 빠른 성장 없으면 이거에 대한 패러다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한 그림이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빠른 성장 과정에서 사회 이동성을 제고하고 아프리카하고 인도네시아 대통령 초청한 거 이거 이 빠른 성장 과정 사회 이동성 우리나라의 많은 산업이 국제적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학과 기술 혁신이다. 이거는 정말 이건희 회장 신경영에서 읽을 수 있었던 것이죠. 앞에 부분, 세계적인 부분은 플라톤의 사상에서 읽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고 뒤에 부분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하셨겠지만 아무튼 이건희 회장의 신경영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던 저는 야, 같은 맥락이다. 맥락이 같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며 우리의 존엄한 삶을 지속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과학과 기술 그리고 혁신은 우리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보와 혁신을 이뤄낸 많은 나라들과 협력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캐나다, 중국, 일본 이런 분들이 뭐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다들 오셨겠죠. 다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과 세계 시민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자유민주주의는 그렇죠. 나로부터다. 너 때문이다. 그러면 전쟁이 났는데 나 때문이다라는 게 자유거든요. 나 때문이다 그러면 평화를 만들어내고 평화는 자유를 지켜줍니다. 그리고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평화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정말 플라톤식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아무 생각 없이 쓰는 말을 계속 규정하는 대통령 취임사 처음 봅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뭐 아무튼 소피스트 같은 말장난들이 몇 년간 우리나라에 있었었죠. 북한의 핵 위협에.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어떤 곳도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 사람 뜻이 있어요. 일시적으로 전쟁을 회피하는 취약한 평화가 아니라 여기에도 칼집 안에 칼이 있는 거죠. 저는 한반도뿐 아니라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해서도 그 평화적 해결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이거 뭐 IMF나 UN이나 뭐 돈 많습니다. 그 자금으로 해서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 북한 주민이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는 참 오래간만에 듣네요.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습니다. 형용사가 처음으로 담대한 계획이라. 여기에도 칼집 안에 칼이 있죠. 복음이길 바라겠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 그룹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 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데 앞으로 우리나라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에 엄청나게 진출하는 정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60대, 70대, 80대들이 갖고 있는 이 3D 산업, 우리한테는 세금 덩어리지만 전 세계 이 중앙아프리카나 인도네시아나 뭐 이런 엄청난 자산이 있죠, 우리가.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에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하다. 우리는 국내 문제와 국제 문제를 분리할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할 때 국제사회가 우리에게 기대하는 역할을 아직 사람들이 잘 모르죠. 이게 시대적 소명이고 역사적 사명이라는 거죠. 국내 문제도 올바른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완전히 플라톤식이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제가 원래 찾으려고 했던 경제에 대한 힌트는 없었지만 앞으로 금융 쪽과 제조업 쪽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패러다임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한번 지켜보죠. 네, 고맙습니다.